내분비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한비만학회 이사장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비만 또는 이제 비만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간략한 어떤 인사이트를 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을 이제 공유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관련된 어떤 그 논의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끝나고 나서 좀 Q&A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간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미리 이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만성 질환으로서의 비만병이라는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제 이 비만 또는 비만병이라는 말 자체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미사여구가 앞에 잔뜩 붙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커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겠어요? 이게 생긴 지가 한 10년 됐나요? 결국 이제 우리가 농경사회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몸에서 그런 이제 에너지를 아침, 점심, 저녁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그런 이제 그 오랫동안 적응된 몸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침 식사는 하셨는지 한국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건강 상태가 가장 많이 나빠져요. 당뇨병도 많이 생기고 고혈압, 고지혈증도 많이 생기죠. 결국은 이제 전세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아시아권들, 그다음에 아시아권들 다음에 아마 아프리카 국가 이렇게 계속 이제 바톤 릴레이를 받고 계속 커질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 제가 이제 한 15년 전인가 그 미국 비만학회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 내용이 초반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비만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프를 딱 보니까. 그래서 와, 이게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비만에 대한 어떤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 슬라이드들이 뭐냐면 전체 비만율은 이제 플라토에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도 비만 2단계, 3단계 이런 고도 비만의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비만 인구는 똑같은데 고도 비만 환자의 비율로 훨씬 더 높아지는 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로 보여준 슬라이드가 뭐냐면 이 비만의 어떤 대상자가 너무 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비만으로 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고 야, 진짜로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신기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비만도는 어느 시점이 되면 세츄레이션이 돼서 증가하다가 멈춰요. 전체는. 근데 이제 그 비만도가 고도 비만으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 비만이 급격하게 해당이 되고, 여성들은 이제 이게 좀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건강하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는 걸까요, 저게? 저체중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체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건강 체중 비율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병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내용이죠. 여기 보면 더 두드러지죠.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심각합니다, 진짜로. 여기는 왜 여성들은 이럴까요? 여아들은 여아들이
훨씬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저체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봐서 이제 우리 모든 기준이 이제 걸그룹 여성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다 이제 뭐냐면 이제 저체중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비만율이 여성들이 꺾인 것 같지만 남자애들은 점점 뚱뚱해지고 여자애들은 점점 저체중으로 가는 애들이 많아져요. 결국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그 여성들이 저체중이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뭐냐면 골다공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만성 질환, 그다음에 생리불순, 그다음에 출산율 감소 다 이제 관련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는 소아청소년 그래프만 보더라도 굉장히 암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합산율이죠.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주식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비만도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프가 아주 예쁩니다. 아주 퍼펙트 매칭이 되죠. 그래서 비만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당뇨병의 유병률은 똑같은 방향으로 증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이상지질혈증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보면 뭘 알 수가 있죠? 젊은 아이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심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그 다음에 허혈성 뇌졸중 질환 다 똑같다. 젊은 아이들이 훨씬 더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0대 비만병은 이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캔서 리스크가 높아지죠. 이제 이런 요즘에 늘고 있는 암들의 대부분의 암들은 비만과 관련된 암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건사회연구원인가 이제 발표 자료를 보면 이제 관련된 그 우리 사회 그 의료 비용이 그 우리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흡연보다도 훨씬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 자료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다고 하면 정말 곤란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질병의 상태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당뇨병, 그다음에 고혈압 같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치료해 보면 알아요. 이제 우리가 치료해서 체중을 줄잖아요. 그러면 혈압약은 끊을 수 있는 경우도 많고 혈당약은 상당히 많이 약을 줄일 수 있죠. 인슐린도 끊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뭘 하고 있죠? 체중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약을 계속 올리죠. 왜냐하면 점점 뚱뚱해지니까.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패니카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중년 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이죠. 무릎, 그 다음에 고관절, 허리 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중을 적정하게 줄이고 그 다음에 근력 강화를 하면 좋아지는 인상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비만병 환자의 합병증의 유병률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발생률의 유병률 쭉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 넘어가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암의 발생률이나 유병률도 증가한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고도 비만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암, 그다음에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다음에 그 무호흡성 그 슬립 에이프니아, 그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죠.
예? 심지어는 15% 이상 빠지면 당뇨병이 없어져. 이게 뭐냐면 아까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체중이 들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체중을 줄이면 그 문제들이 다시 위험도가 다 떨어진다는 것들이 다 알려져 있죠.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뇨병에서 혈당을 낮추는 치료만큼 중요한 게 체중을 줄이는 치료인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식욕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관련된 수용체를 통해서 이제 서로 여러 가지 오고 가고 하는데 그 항상성이 또 깨져 있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섭취량하고 에너지 소비량,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월급 통장에서 수입과 지출로 하면 굉장히 이해를 잘 하시거든요. 적인 요인에 의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가지 하나의 결과로 결국은 우리가 체중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체중을 우리가 지금 현재 10kg를 낮아진 체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체중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주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가 2장 남았는데요. 아까 다시 정의로 한번 가보죠. 결국은 우리는 지방이 많아지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우리 건강상의 위협을 주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비만의 정의는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재발을 하면서 계속 진행하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환자분들이 약 끊어도 돼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그 오베시티 케어, 비만에 대한 어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지 웨이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중을 감량한다는 자체는 오베시티 케어의 그냥 전체 중에 하나의 아웃컴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용상의 어떤 최종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되죠. 아까 지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거를 줄여서 뭐가 좋아져야 되죠? 얘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를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First, maybe I just need some help finding my slides because everything is in Korean on the computer. And how long time do I have? 안녕하세요, Julie입니다. And that's about it that I will be saying in Korean. But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introduce myself. I am, as my colleague Kelly said, CMR Director in Korea. And that means I'm heading up our development activities, our clinical trials, our medical activities, regulatory activities, and safety. So you can say my prime ambition is to bring not only innovative but also safe drugs to the market in Korea. And I'm a full-time employee by Novo Nordisk, and I own shares. So this presentation has been developed by Novo Nordisk, and I might, during my presentation, mention approved drugs in Korea. In my presentation, I will talk about the complications of obesity, focusing on cardiovascular. We are a 100-year-old company founded on the basics of the diabetes 100 years ago in Copenhagen, and we have a long legacy of treating patients with diabetes with innovative treatment. That has been our goal, continuously innovating in type 2 diabetes, but that leaves us with a lot of, within already 2 years, half of the patients have regained weight. After 5 years, 80% of the patients have gained weight. I think everybody in this room acknowledges how difficult it is to change your lifestyle.
not only obesity, but also if you smoke or you want to exercise more, it's incredible. The adipositas is located. And I brought this slide because this slide explains here the visceral fat, that's the fat around the organs. When you, the fat around the organ, when you have accumulation of fat, it leads to toxicity among organs through inflammation. I have a lot of, you can say, cytokines from the immune system, everything in here. It's basically just saying that to talk about obesity with their physicians. They would like to lose weight. I think we were doing a study on how patients in Korea feel about being overweight and obesity, and how doctors perceive them. And I think the numbers of seeing how many overweight or obese patients in Korea who really want to address the issues with their physician is reassuring that patients do take this serious and do want to address the disease. Then my last slide, just emphasizing and remembering that obesity is a root cause and you can say affecting a lot of other diseases and complications. We have to treat a lot of these complications from where it springs out, and that is from obesity. We do it very well in type 2 diabetes. We all acknowledge that we treat type 2 diabetes to avoid 허가된 나이 이상의 허가된 약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보험으로 이제 국민들의 혜택을 주는 것만큼 이제 건강 검진을 갖다가 전 국민 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준이 아닌 외국의 기준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판정표를 제공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BMI 25에서 30 사이를 그냥 과체중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보험공단 자료 분석을 통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BMI 25 이상의 건강 위험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25에서 30 사이가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MI 25 이상이라고 모든 대상자들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건강상의 위해성이 갖고 있는 동반 질환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건강 검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BMI 25 이상의 이제 비만 환자라고 그 체중이 이제 많다고 판단이 된 사람들은 건강 위해성을 판단을 해서 내가 이제 체중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일 텐데, 나라에서 결국 25에서 30 사이를 갖다가 왜 방치를 하는지 절대적으로 전문가적인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이해가 절대 가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